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북한에서 와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당신이 나보다 자유민주주의에 얼마나 더 기여를 했겠냐. 그러니까 네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더 기여를 했지 네가 더 기여를 했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이분이 요즘 라디오 자주 나오시는데 어제 CBS 라디오에 출연해갖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탄핵 기각되면은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 아예 머리 짜내도 기각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에 어떻게 보면은 특히 좌파 쪽 언론에는 이런 분들이 출연할 때 여당 패널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뭐 김상욱 의원 같은 분 나가시고 그 다음에 또 민주당의 다른 의원 나오고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같은 결론이 도출되게 되는 토론에서 그런 방향으로 많이 가게 되고 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자당의 의원인데. 저는 김상욱 의원님이 네. 정치를 본인의 어떤 신념 그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신념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고집이나 그리고 모든 것들을 본인 생각이 아니면 다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계엄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탄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탄핵의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인은 무조건 탄핵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른바 구악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정치를 자꾸 본인의 어떤 선명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떠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한동훈 쪽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마저 뭐 단톡방에서 내보냈다고 하는데 네. 그건 뭐냐면 이거는 이견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속된 말로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전 그래요. 국민의힘에 의해서 거기에 이제 공천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공천이 지역에 이제 이채익 현직 의원이 있었습니다. 예. 경선을 하면 지는 거였어요. 예. 그런데 그때 뭐 국민 추천 뭐 하여튼간 뭐 그게 있지 않습니까? 넣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에 큰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다를 수 있는데 매번 다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두 번 다를 수 있어요. 소신이란 이름으로 그거는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매번 다르다고 한다면 본인이 입장을 정리해야 되고 저도 이제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지만 당협위원장이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당원들, 국민들의 어떤 생각을 뭔가 앉는 거잖아요. 네. 내가 내 생각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 국민의힘 대변인으로서 뭔가 패널을 하고 있다면 내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의 생각과의 어떤 접점을 찾아가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이거는 뭐 저는 매번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생각이 다른데 왜 국민의힘의 의원으로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입니다. 그 국민 추천제로 아마 이제 됐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당시에 공천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잡음이 많았잖아요. 그 김금혁 부장관도 잘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아니 당시에 뭐 누가 추천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국민 추천이 됐다 이런 좀 지적도 있었고 이분뿐만 아니라 뭐 다른 곳에서도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본인도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대변인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는 게 김상욱 의원을 보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소신을 말씀하시는 건 다 좋은데 방송에 나가서 국민의힘을 대변해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입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기회를 덥석 잡는 건데 역으로 보면은 이용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편향된 언론, 편향된 마인드를 가지고 의도된 의견을 도출하고 싶어하는 언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용당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김상욱 의원 본인한테는 본인이 소신 있는 정치인으로서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송국 관계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부른 PD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적절하게 국민의힘 내에서 좀 굉장히 배타적인 의견을 가진 사람 한 명을 대충 그냥 보수 쪽 옷을 입혀놓고 앉혀 놓아서 네. 봐라 이렇게 보수에서도 이런 비판이 나온다라는 결론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오염된 결론을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것이고 국민의 눈을 속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상욱 의원은 지금 본인의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이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국민들이 알 권리를 침해하는 그런 방식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깊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신 좋죠. 정치는 소신 없으면 또 그게 무슨 정치인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소신도 때와 장소가 있는 것이고 본인한테 어울리는 곳에 가서 소신을 펼치시면 됩니다. 왜 그렇게 본인의 모든 게 다 다르고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악존고투하시는지 모르겠고 저는 본인한테 잘 어울리는 옷을 찾아서 가는 것도 정치인의 용기고 하나의 그것도 소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적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공천 관련해가지고 제가 사실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을 한 적이 있었고 물론 번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번호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공천 과정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 또 이제 네가 번호 받지 못했기 때문에 뭐 억한 심정에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들이 많이 있어서 그냥 꾹 참고 있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공천을 통해서 국민의힘 내에 들어오신 분들이 우리가 하나의 어떤 그들 모두의 생각을 우리가 다 일치시킬 수는 없겠으나 그럼에도 일치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하나의 생각 그리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통된 의견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하지만 제가 최근에도 뭐 아시겠지만 이제 그 국민의힘 내에서 친한동훈계로 이제 분류가 되는 어떤 분과 또 이 자유민주주의 의제를 놓고 또 뭐 좀 설전을 벌린 적이 있습니다. 예, 누구? 박상수 이제 예. 어디죠 그분이 저기 당협위원장 분과 인천 쪽이 네, 인천 예, 서구 예, 예. 서구 을이죠. 네, 이제 붙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북한에서 와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진짜요?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러니까 당신이 나보다 자유민주주의에 얼마나 더 기여를 했겠냐. 그러니까 네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더 기여를 했지 네가 더 기여를 했겠냐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말로써 이런 말씀을 하셨죠. 탈북민들은 아무래도 북한에서 오다 보니까 이 계엄에 좀 친밀감을 느끼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 모든 구절이 다 어떻게 보면 인신공격인데 저는 그냥 이런 분들이 어떻게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들한테 공천을 준 사람들한테 나중에 이거는 좀 책임을 물어야 되는 문제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사실상 이런 부분 탈북민 관련된 북한 인권 관련돼서는 사실상 공통된 목소리가 나와야 마땅한 정당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허용할 수 없는 의견이 등장을 한다는 옛날에 그 임수경 의원 보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저 찾아봐야겠는데 그게 이제 탈북민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대하는 적개심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저는 그렇고 그걸 방송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좀 상당히 놀랍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제가 뭐 김금희학 보좌관 봤을 때는 아주 생각이 투철하신 분이고, 예, 아주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탈북한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본인은 굉장히 거기서 특권을 누리면서 살 수도 있었는데 그거를 평양에서의 엘리트의 삶을 유학생의 삶을 포기하고 탈출하고 뭐 가족도 다 안 좋게 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탈출한 것 자체가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일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한동훈 지지자분들이 한 600분이 오셔가지고 네. 제 페이스북을 난도질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래요? 대부분의 의견이 뭐 부모도 배신한 자가 어떻게 한동훈한테 뭐 배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입에 올리기 어려운 그런 말들로 도배가 되는 걸 보면서 같은 지지자 내에서 이렇게까지 극단적이고 이렇게까지 적의를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 참 놀라워서 이건 나중에 국민의힘에서 좀 들여다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었습니다. 제가 너무 죄송하네요. 네. 아유. 저희가 이렇게 잘생긴 우리 대변인께서 죄송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또 맞은 분위기를 다시 좀 띄워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텐션 유지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근데 말씀 잘하셨어요. 어떤 말씀인지 다 해주셔도 좋고요. 예, 말씀 잘 알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 이제 김상호 의원 얘기도 했지만 저는 뭐 본인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 간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근데 이제 언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꼭 어떤 말을 할 것으로 딱 관측이 되는 사람을 그러니까 여당에서 여당의 목소리를 일반적인 여당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여당 패널, 보수 패널을 불러가지고 균형을 유지하는 척하는 게 약간 낯간지럽더라고요. 저희 방송도 물론 조금 상황이 좀 진정이 되고 하면은 저도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좌파쪽 패널도 한번 투입을 시켜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의 의견을 어느 진영이든 간에 그 주류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끼리 나와가지고 정정당당하게 맞서야지 어디 이름만 민주당 이름만 국민의힘 사람 나와가지고 서로 뻔한 얘기하면서 이렇게 약속 때려나르시 하는 거는 좀 언론으로서 좀 낯간지러운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게 사람이 당당하게 해야죠. 네. 저는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배지로서의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면서 본인의 신념을 얘기한다는 건 비겁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꼭 배지를 달고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그래 내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는데 대통령이 계엄을 했어? 난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러고 만약에 배지를 반납하고 한다고 한다면 그 진정성은 제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럼 저도 뭐 한때 기자를 했기 때문에 섭외를 할 때 보면 구색 맞춤 그러니까, 예.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은 내가 어떤 존재로서의 어떤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이른바 특이사항으로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당의 의원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이견을 제시하는데 그게 그냥 특이사항이거든요. 근데 뭐 저도 기자이기 때문에 이건 좀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기자가 기사를 쓰기 위해서 뭔가 특이사항을 찾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찾는다는 거는 그 사람의 말의 무게가 아니라 기사를 쓸 때 보니까 특이사항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어떤 말의 무게나 진정성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은 그 계엄과 탄핵 상황 속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잠시예요. 그렇다면 원칙을 가지고 나의 어떤 희생을 통해서 해야지, 나의 신념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은 악마시하고 같이 하는 사람 이상하다고 자꾸 밀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을 비판할 때 뭐 극우다, 아스팔트, 정당, 우파다 뭐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진짜 본인의 어떤 선의로서 해석되기 위해서는 좀 기득권을 놓고 자연인으로서 얘기하시면 제가 좀 더 경청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